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한숨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나스닥이 1.7% 정도 반등세를 보였는데요. 기술주들의 강세가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나와 있는 경제지표들이나 기타 여러가지 재료들은 시장에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주의 반등이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고 투자자들의 심리도 같이 개선해주는 모습입니다. 미국 증시에 대한 내용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니다. 코스닥 상장사들이 주가가 오른 틈을 타서 전환청구 행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환청구 행사라는 것은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에 대해서 주식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전환청구 행사가 늘어난 것인데 이것은 상장사들에게는 좋은 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기존 주주들에게는 주식의 가치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지 못할 텐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대장주로 알려져 있는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주식들의 조정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서 비대면 대장주들의 조정이 시작되는 것인가 또 길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관심을 이끌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인데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자, 아무래도 걱정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양호하게 시장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우지수도 조금 올랐고요. 나스닥은 1.7%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5%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느낌이고요. 이제 장중에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긴 했습니다만은 장 막판에 끌어올리면서 결국에는 시초가보다 더 높은 위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봉 마감이 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는 괜찮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유럽 지역에 있는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들은 여전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감은 지속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대신에 기술주들의 강세가 일단은 시장의 반등을 이끌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조금은 개선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올라오는 분위기가 나오니까 이제는 조정에 대한 부분보다도 다시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이 나오지 않겠느냐, 좋은 분위기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전일 시황에서도 유럽 증시의 어떤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세로 진행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긴 했는데요. 주가가 이렇게 저점 지지에 대한 포인트를 확인하지 않고 반등을 해버리게 되면 약간은 변동성이 다시 확장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에 대응하시는 분들은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서 일단 상승세로 시작을 하게 되더라도 적극적인 어떤 매수보다는 조금 지켜보는 전략이 조금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미국 증시에 대한 내용들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 지금 유럽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유럽 지역에서 나타나는 봉쇄 조치가 강화되는 모습들, 이것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이 이제 가장 심한 상황이긴 한데요. 이제 바라든지 식당 이런 곳들에 대한 영업을 오후 10시 이후에는 금지하겠다.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시 이후에 이러한 영업 장소들에 대한 금지, 영업 금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국 단위의 봉쇄 조치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진전이 없다라면 이런 조치는 6개월 동안 유지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좋아지게 된다라면 빨리 종식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그만큼 유럽 지역의 상황이 조금 심각했다라고 보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유럽의 경제 상황을 나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여기에다 이제 미국 증시, 미국 시장의 상황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지금 52,000명대, 그래서 8월 중순 이후로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
또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20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상황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후속적인 조치가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개선되어 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일단은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추가적인 2차 확산, 여기에 대한 우려감들은 여전히 나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 부분은 경제적인 상황들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부담감들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제 미중 간의 갈등 요소가 조금은 해소될 가능성이 있겠죠. 바이트댄스와 오라클, 그 다음에 월마트 간의 거래를 승인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새롭게 신설이 되는 틱톡 글로벌 이쪽의 운영에 중국 측이 관여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부분, 이것이 이제 옵션이죠. 그래서 일단 미국 측 지분이 더 많아야 되고 틱톡을 이제 미국에 주관하여 놔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중국 쪽에서는 이런 조건으로는 거래할 수 없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주장이고요. 이 상황 자체가 뭐 무산이 된다거나 이렇게 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중국 관영 언론이죠. 글로벌 타임즈에서는 이제 그 편집장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틱톡에 대한 약탈을 멈춰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틱톡이 작은 나라의 회사라고 생각하는가? 중국 정부가 트럼프 당신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중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그냥 중국 언론에 대한 그런 편집장의 사설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정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중국 정부는 대선 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죠.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 기술주들에 대한 제재, 틱톡에 대한 논란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 거래를 승인한다라고 일단 밝히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누그러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기대치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 가지 이제 그 외적인 재료들을 좀 보게 되면 이제 배터리 데이를 개최하는 테슬라의 주가가 조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론 머스크 대표가 배터리의 단기간 생산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었죠. 뭐 일단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모자라고, 또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대량 생산, 즉 보급화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소식은 테슬라의 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테슬라와 관련이 있는 이런 배터리 회사들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관련한 기업들이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지표 상황에서는요, 8월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지금은 조금 증가한 600만 채로 집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일단은 2006년 6월 이후로 가장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상치보다는 조금 적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제 주택 지표가 지난 금융사태, 리먼 사태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 심리가 많이 개선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9월달에 있는 제조업지수, 리치먼드 제조업지수도 일단은 전문가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면서 좋은 흐름 보였는데, 이 부분은 시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경제지표는 아니었기 때문에 좋게는 나왔다. 그냥 분위기만 형성시켜주는 분위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월 의장의 연설도 뭐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좀 줬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경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라면 필요한 경기 부양책을 계속 지속할 것이다 라고 의지를 재차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또 신규 재정 부양책의 도입도 촉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연준의 적극적인 이런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일단은 시장을 바라보는, 또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참고해 본다라면 지수가 상승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겠죠.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를 어느 정도 끌어당기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좀 간 거고요. 다만 이런 반등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불확실합니다. 뭐 굵직한 재료들은 조금 긍정적으로 돌아섰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주 후반에 만들어질 경제 지표들이 얼마만큼 해줄 것인가, 이렇게 예상치보다 다시 좋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심하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 일단은 반등 출발을 하겠습니다만 방향성을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은 여전히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저가 때 매수할 수 있는 전략들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매수를 갑작스럽게 확장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갑니다. 주가가 많이 오른 지금 현재 상태, 코스닥 상장사들의 전환 청구 행사가 크게 늘어났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전환 청구라는 것은 이제 전환사채, 시비를 통한 주식 전환이라는 이야기인데요. 하반기 들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87%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 위주로 청구가 좀 됐는데 이것은 바이오 종목군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이 전환 청구 행사가 되게 되면 어떻게 기업에 작용이 되느냐라고 한다라면 일단은 기존 주주들, 즉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신주가 발행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주주들의 주주 가치, 이 주식 가치가 좀 희석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1000주를 뭐 발행한다 그렇게 된다면 그 발행된 그 신규 주식만큼 내가 가진 주가의 가치가 희석이 되는 그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부담스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일단 기업에게는 재무 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통로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환 사채라는 것이 이제 사채 발행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빌려온 건데 이것을 신주로 발행을 시켜주니까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채 비율이 쑥 내려가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 이 재무구조가 좋아질 수 있는 기대감이 생기게 되는 거고, 또 신규 진입자들 입장에서도 뭐 나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본다라면 그 기업의 주가가 올라갔고 또 올라간 것에 대해서 이제 전환 청구가 행사가 됐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궤도가 정상적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일단 뭐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이제 기업 가치가 이제 재무구조의 개선과 함께 어느 정도 상승 기조를 타고 있다라는 쪽으로 구분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너무나 좋죠. 그리고 기업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이 기업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일단 물량이 나온다는 부분에서는 부담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는 내용이겠죠. 다만 이제 이 전환 청구 행사가 진행되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환 청구가액이 현재 주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주식을 팔아먹는, 즉 사채를 통해서 빌려준 돈보다 이 주식의 평가 차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전환을 시킨 이후에 차익 실현을 바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부담감,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발행이 되는, 전환이 되는 이런 신주, 이 전환 사채에 대한 물량들은 기존 주주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전환사채에 대해서 뭐 나쁘게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사채면 사채지 왜 여기다가 옵션 같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물량을 이렇게 출회시켜가지고 투자자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느냐, 뭐 이렇게 얘기가 좀 되긴 하는데,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금 조달의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나쁠 게 전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전환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전환사채가 청구되는 그 시점에서는 물량 출회에 대한 부담감을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투자자들 역시도 바로 산다기보다는 일단은 어느 정도 전환이 일어난 이후에 기업의 가치가 좋아지는 모습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포인트로 우리가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요, 비대면 대장주라고 불리는 종목들, 네이버와 카카오, 이런 언택트 대장주들에 대한 조정이 길어지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네이버하고 카카오 쪽에 조정이 들어가면서 투자자들의 시름이 조금 커지는 모습이죠. 연초, 연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14에서 16% 정도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관들이 일단은 매도 포인트를 계속 만들어내게 되면서 조정 국면에 들어갔는데,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가 지금, 중기적 이동평균선 이탈도 같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포지션,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조정이 조금 진행된 상태로 가게 된다면 조정이 진행된 흐름이 일단은 주가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소나기는 피해가는 전략이 맞겠죠. 그래서 비가 막 쏟아지는데 거기를 내가 비사이로 막가야 그러면서 막 비사이로 막간다. 앉아줄 수가 없거든요. 일단 쏟아지는 소나기는 무조건 몸이 적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정은 조금 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폭포 사이로 막가가 되지 않는 이상은 비사이로 막가는 안 된다는 이야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은 조금 일단은 한 발짝 물러서서 보시면 반등이 나오더라도 약하다는 것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가는 포인트라면 한 발 물러서서 보시고 그 다음에 주가가 다시 좋아지게 되면 그 상황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나 카카오나 일단은 아직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전망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인트는 좀 생각하셔도 괜찮겠죠. 자, 지금 이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부분들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동안 매수를 해놓은 것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주도할 수 있는 매매 주체들이 매도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면 주가 자체는 부담감을 계속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되는 거고요. 그런 부담감들이 생기게 된다면 일단은 조정은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글쎄요, 약간의 조정을 조금 우리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얼마 전부터 계속적으로 조정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량을 좀 축소하거나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 미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끈을 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계속 붙잡고만 있어도 그것은 썩 좋지 않겠다. 일단 조정이 보인다라면 살짝 매도를 해서 다시 포인트를 잡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니까 그런 내용을 참고하시고 나는 몰라 그냥 장기적으로 계속 갈래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조정이 길어지더라도 원상복귀 된다거나 저 밑바닥까지 들어가는 상황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타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지나가면 또 다시 좋은 모습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이밍들 그냥 무시하고 나는 그냥 갈랜다. 이런 분들은 비중만 조금 줄인 상태에서 가시면 전혀 문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대면 대장주들은 일단은 추세적인 부분에서의 조정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조정에 대한 포인트가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나스닥이 반등,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하게 됐는데 이유는 기술주들의 반등이 가장 주요했고요. 그 외에 경제지표의 호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재료들은 조금씩 좋아지고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을 이용해서 코스닥 상장사들의 전환청구 행사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전환청구 행사는 가지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 아주 나쁜 일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일단은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또 전환청구를 행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 기업에게도 좋은 소식이지만 기존 주주들에게는 주주 가치가 희석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대면 대장주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추세적인 조정이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적인 그런 여유를 두고 조정에 대한 포인트를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은 조금 참고하면서 대응적인 포인트를 좀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큰 시세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조정에 대한 포인트를 계속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네요. 네,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20년 정도의 장기 투자 동향이 나타난 차트를 한번 살펴보기 바란다. 시황 관련주로 불리는 대형주는 10년에 한 번 정도의 리듬으로 큰 시세를 보이고 있다. 이 시황 관련주의 대시세의 주가가 3배에서 5배 정도가 된 예는 셀 수도 없이 많다. 저가에서부터 7배에서 8배의 대시세 또한 드물지 않게 나타난다. 타이밍에 달렸지만 시황 관련주는 고성장 기업에 대한 섣부른 투자보다 훨씬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어떤 시장 상승에 연결되는 종목들은 일정한 주기를 두고 상승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큰 하락, 큰 폭락이 있었던 그 시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포인트, 즉 시황이 좋아질 수 있는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시황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를 해놓게 된다면 장기간에 걸쳐서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다. 큰 시세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투자 계속 이어가시면 좋겠고요. 좋은 종목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계속 들고 가신다면 언제고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수익을 제공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 잊지 마시고요. 종목에 대한 믿음들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